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형사법상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법관이 보기에 피고인의 유죄를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성범죄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오히려 피고인이 무죄임을 입증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는 친모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양육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아동학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려운 훈육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해서 양육권이나 이런 데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도 저희 의뢰인이 아이의 친구인데, 친모가 저희 의뢰인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해서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특히나 저희 의뢰인이 공무원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후에 징계 절차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친모가 아이에 대해서 친부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을 매우 가스라이팅 가까운 그런 행위를 한 정황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나 여러 가지 것들에 좀 담겨 있었고, 피아동, 아이의 진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친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술이 미리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진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뿐만 아니고 그 친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까지 진행을 해서 저희 의뢰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게 피고인 신문까지 다 진행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게 이르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또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 상태 및 건강 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이르게 된 경위,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학대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결과적으로 저희 의뢰인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이후에 징계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되게 이르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 입증 책임이 많이 전환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특히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 무죄 판결을 받아서 저희 의뢰인분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고맙다고 마음을 표하셨고, 저희도 무죄 판결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변호를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